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 이제 기간 쪽에서 58억, 프로그램 쪽에서 25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FDA에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옵디보와 여보이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VLA 관련되는 이제 리뷰 과정 이제 수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 드리고, 항소제약은 이제 사우스웨스트 정권에서 매수 추천까지 좀 나왔는데요. 자, HLB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85,800원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이제 올라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그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진입에 우선 들어와 있는 게 그 바이엘의 이제 소라페니까 에자이의 렘바티니까 2020년도에 이제 로슈와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네 가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2차 치료제에는 돼 있습니다만 1차 치료제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게 항암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와 머크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도들을 임상을 다양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옵디보와 이 여보이 관련되는 이제 병용으로 이제 통계적 위성 관련되는 부분 임상 3상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EMA라든지 FDA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허가 이제 진행 과정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옵디보와 여보이 관련해서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1차 치료제 형태로 이제 VLA 관련되는 부분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리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날짜가 최종 이제 결정 이제 포드파 데이터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4월 2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한 뭐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있으니까 사실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연내에 이제 결정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리서브미션을 빨리 집어넣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경쟁 후보 약물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이제 시간적인 인터벌이 좀 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머크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뿐만 아니라 머크사 이제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른 조합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서로 크로스오버 하면서 또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로슈 같은 경우는 3중 병용으로 이 간세포암에 이제 단점들이 생겼을 때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이제 HLB나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잘 준비해서 이 9월 달에 최대한 이제 리서브미션에서 클래스 1을 받는 어떤 베스트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이제 바라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최종 결정까지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빅파마와의 어떤 경쟁 강도를 생각한다면 시차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는 OS 값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추가적인 파이널 OS 값하고 거의 1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향적인 어떤 OS 값의 상향으로 해서 이번 이제 리서브미션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IR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해외 이제 넌딜 로드쇼에서 IR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면역 항암제 두 개를 이제 섞어서 하는 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일종의 스트라이드 요법 형태로 정확한 이제 병용은 뭐 아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을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에 그것도 이제 이 머크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있다 이렇게 뭐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넥사바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자이의 이제 램바티닉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이제 돼 있고, 이미 이제 EMA 쪽에서도 이제 제출이 완료되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중앙 검토 절차 리뷰가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강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나오니까 이 다음 달에 리서브미션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향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경쟁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이런 유효성이라든지 환자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작용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잘 이제 준비해서 넣는 어떤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브리스톨 마이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여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이제 둘 다 이제 임핀지하고 이제 임주도 여기가 이제 면역 항암제 두 가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로슈 제품보다는 OS 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로슈 제품의 어떤 단점들 뭐 RB 등급, 2등급에서는 좀 안 된다든지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OS 값이 떨어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작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넓혔고 이런 이제 두 회사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이제 리보사인과 캄넬리주맙의 어떤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각 그 약물들의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마케팅 포인트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빠른 이제 리서브미션과 최종 결정이 빨리 나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71% 약보합세 흐름이 나왔고요. 자, 이제 사우스 웨스트 정권에서 항서제약의 이제 매수 이제 등급 커버리지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의 어떤 상승률 관련되는 부분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상반기에 이제 실적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내에도 전 세계 8위,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1위의 R&D인데요. 자, R&D 비용이 이제 30억 위안인데 정확하게 보면 뭐 한 38억 위안이니까 거의 뭐 40여 위안이라 본다라고 하면 원화로 따지면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R&D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항소제약이 혁신신약 관련되는 R&D의 진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하반기 어떤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상승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추천이 좀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 거래는 오늘 이제 3,177주.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1일에 이게 수요일 날에 이제 10% 넘게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무려 80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30만 주대까지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가 느는 뭐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제 이 300만 주대의 흐름에서 버티는 이제 잔고 수량들이 계속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소폭 좀 많은 흐름이었고요. 자, 차트 구간으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자체적인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중에는 유한양행 흐름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금 유한양행이 올라가면 같이 뭐 연동하는 모습을 수요일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10시 45분까지 11만원을 넘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주잖아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얼마만큼 견조해 주느냐도 주가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급상으로도 지금 이제 연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로 이제 파라볼릭자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21일 평이라든지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82,000원대는 여전히 이제 지키면서 거래량이 조금 안 늘고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날 거래량이 380만 주대였고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100만 주 초반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올라와야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제 지지가 견조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는 이제 크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한 58억,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25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모습으로 현물 쪽에서도 보면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를 집중했던 신한이라든지 한국도 이제 매수 창구로 바뀌었고요. JP 모간 쪽이나 모건 스탠리 쪽은 이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나왔던 원봉의 시가 9만 원대 부근으로 올려놓는지 여부가 일단은 다음 주 주 초반에도 가장 차트상으로 뭐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시브 쪽에서는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투신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자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이제 보였는데요. 개인들은 오히려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양봉을 이제 이게 한 4%짜리 양봉이고 시간에는 이제 큰 폭의 이제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을 지선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한 2, 3일 동안에 이제 올려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으로 붙이는 흐름의 어떤 기대감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11시 정도 돼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힌트가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